당신은 나이 들어도 외로움은 조금도 늙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이 들어도 외로움은 조금도 늙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72의 한 노신사가 제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외로움을 무디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무뎌지고 그리움도 흐려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이 만든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주름은 깊어져도 마음속의 그리움과 기다림만큼은 여전히 스물의 그날처럼 뜨겁게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며 들어주세요. 강도윤 72.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라디오를 켭니다. 오후 3시 정각. 낡은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면 먼지 낀 스피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대 그리고 나 둘이서 함께 걷던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제는 라디오 듣는 사람도 드물고 옛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하지만 도윤의 하루는 늘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보리차를 끓입니다. 신문을 펼치고 안경을 낍니다. 하지만 글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은 거릅니다. 요즘은 식욕이 없습니다. 오후 3시 라디오를 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은희,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985년 가을. 비 오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32이었고 은희는 28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그녀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어깨. 저기, 괜찮으시면 함께 쓰시겠어요? 도윤이 건넨 우산은 그들의 첫 만남이자 40년간 이어질 그리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매주 목요일 같은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엔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김은희예요. 강도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첫 만남을. 그들의 사랑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짧았기에 더 선명했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그들은 작은 찻집에서 처음 데이트를 했습니다. 은희는 꿀차를 주문했고 도윤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달달한 게 좋아요. 인생이 쓰니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단 것이 되어드리죠. 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는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췄습니다. 은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행복은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죠. 1986년 1월. 눈이 내리는 어느 일요일. 은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결혼해야 해요. 갑자기 도윤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누구와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이게 저희 가족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은희 씨, 나랑 도망가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도망가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요.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은희는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도윤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은희 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데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그를 덮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마음도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당신 생각이 나네요. 도윤은 라디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그녀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으로 결혼했어.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그를 늙게 했지만 그리움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청취자분의 사연인데요. 내용이 참 가슴 아픕니다. 도윤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4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집안의 강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단 하루도 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도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아직도 그날의 눈 내리는 풍경을 기억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지금도 여전히.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희? 40년 만에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 과연 도윤은 무엇을 할까요? 라디오 사연을 들은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일어나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 먼지 쌓인 앨범들. 그 사이에서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희의 추억이라고 적힌 상자. 40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너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열 수 없었던 상자.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상자 안에는 말라버린 꽃 한 송이, 빛바랜 사진 2장, 그리고 편지 1장. 받는 사람 강도윤, 보낸 사람 김은희. 발신일 1989년 2월 14일. 봉투는 빛발에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어 써보지만 보낼 용기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3년이 됐어요. 아이도 하나 생겼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줘요. 하지만 도윤 씨, 저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생각, 커피를 마시면 당신 생각, 눈이 내리면 더더욱 당신 생각이 나요. 저는 죄인이에요. 남편에게도 죄인이고 당신에게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가정 꾸리고 웃으며 사시길. 그럼 저는 이 마음을 묻을게요.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게. 사랑했어요, 도윤 씨. 그리고 아직도 사랑해요. 당신의 은희.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은희, 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5년 전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989년 2월 14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편지를 언제 받은 거지?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89년 2월. 도윤은 그때 출장을 갔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출장. 돌아왔을 때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우편물은 쌓여 있었고 이웃이 대신 보관해뒀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우편물 여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 도윤은 너무 바빴습니다. 정리할 시간도 없이 다시 일터로 갔고 우편물 더미는 그냥 책장 아래에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내가 받았지만 보지 못한 거구나.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그녀는 답장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러분, 혹시 당신도 받지 못한 편지가 있지 않나요? 혹은 보내지 못한 마음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해. 그는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어제 사연 보낸 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사연의 당사자예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증명할 수 있으세요? 도윤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분이 35년 전에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직원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이 지긋한 PD가 나왔습니다. 그분 연락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익명 사연이라 연락처를 모릅니다. 하지만 PD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윤 씨도 라디오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들을까요? 들으실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사연을 보내셨던 분이거든요. 2025년 10월 22일 오후 3시 도윤은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 떨리는 손, 긴장되시죠? PD가 물었습니다. 네. 40년 만에 그녀에게 말을 거는 거니까요. 천천히 마음 가는 대로 말씀하세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72입니다. 어제 이 방송에서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40년 전 사랑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은희 씨, 혹시 지금 듣고 계신가요?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편지가 어제 우연히 발견됐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당신도 저처럼 외로웠다는 걸, 당신도 저를 잊지 못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희 씨, 아직도 저는 결혼 안 했어요. 당신 말고는 누구도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당신과 함께한 추억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외로움도 무뎌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은 늙지 않더라고요. 은희 씨, 저를 만나주실 수 있나요?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 있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4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말해 주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사랑합니다. 은희 씨. 지금도 여전히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PD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가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도윤 씨. 그날 저녁, 도윤의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일주일째, 도윤은 매일 오후 3시에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연인들. 하지만 은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걸까? 열흘째 되는 날 밤, 오후 11시,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도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40년 전 그 목소리. 나이 들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희 씨. 네. 저예요.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인 그리움이 침묵으로 흘러넘쳤습니다. 미안해요. 연락이 늦었어요. 아니에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라디오 방송 들었어요. 제가 용기를 못 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 도윤 씨, 저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도윤 씨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이름.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은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두려워요. 왜요? 저 많이 늙었어요. 주름도 깊고 머리도 하얗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외로움은 늙지 않았잖아요. 그럼 사랑도 늙지 않은 거예요. 은희가 울먹였습니다. 내일 중앙공원으로 갈게요. 정말요? 네. 오후 3시. 약속해요. 기다릴게요. 40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엔 제가 늦지 않을게요. 2025년 11월 1일 오후 3시.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 끝자락. 중앙공원은 낙엽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2컵.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그녀를 위해. 그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40년 만에 데이트니까요. 오후 3시 5분.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조심스러운 걸음, 떨리는 손, 김은희. 두 사람은 멈췄습니다. 3미터 거리.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몸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 씨, 그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손을 잡았습니다. 40년간 쌓인 외로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라디오 사연이 아니었다면 그날 사연을 보낼 때 떨렸어요. 혹시 도윤 씨가 들을까봐, 동시에 혹시 못 들을까봐 들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찾았어요. 35년 전 그 편지요? 네. 받았지만 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그때 직접 만나서 말했어야 했는데. 은희 씨, 지난 40년 행복하셨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비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일은 잘 됐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혼자였죠. 그래서 아주 많이 외로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도 외로움은 줄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웠어요. 외로움은 늙지 않나 봐요.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는 말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던 날 남편 앞에서 울었다고, 도윤 씨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중얼거렸다고. 도윤은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들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저 신부가 은희 씨였으면 하고 상상했다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슬픈 듯 행복한 듯. 도윤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요. 함께 지내야죠. 하지만 저희 나이가 어때서요? 70이면 70답게 사랑하면 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40년을 혼자 살았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함께 살고 싶어요. 은희가 울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그럼 됐어요. 이제 외로움도 둘이서 나누면 덜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공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은 은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은희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은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0대의 얼굴이 소녀처럼 붉어졌습니다. 바보, 왜 물어봐요? 그들은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40년 만에 키스, 70대의 키스. 하지만 그 키스는 어떤 젊은이의 키스보다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6개월 후, 2026년 5월, 도윤과 은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이 보리차를 끓입니다. 은희가 계란을 삶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갈까요? 좋아요.
그들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느리지만 행복한 걸음. 때때로 사람들이 그들을 봅니다. 저 나이에 손을 잡고 다니네. 보기 좋네요. 도윤과 은희는 웃습니다. 은희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무슨 70의 연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지만 은희는 단호했습니다. 난 40년을 희생하며 살았어.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엄마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도윤과 은희는 그 라디오 방송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두 분 다시 만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마치 꿈 같아요. 4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 있으니 후회도 돼요. 왜 진작 용기를 못 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라도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그리고 외로움은 늙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이 늙지 않는다? 네. 나이가 들어도 그리움과 외로움은 그대로예요. 그게 우리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방송 후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70대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저도 할머니 생각나네요. 전화 한번 해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감동받았습니다. 구독 눌렀어요.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은 창가에 서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늘은 은희와 함께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걸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무뎌진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무뎌지는 건 몸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은 늙지 않는다. 그리움도 늙지 않는다. 사랑도 늙지 않는다. 70년을 살았지만 은희 옆에 있으면 나는 다시 30대가 된다. 떨리고 설레고 행복하다. 40년을 기다렸다. 길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 나는 이제 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외로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은희도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늘 도윤 씨와 산책을 했다. 70살에 손을 잡고 걷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40년 전 나는 용기가 없었다. 도망쳤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다. 만났다. 그리고 알았다.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사랑은 시간과 상관없다는 것을. 나는 70살이지만 마음만큼은 28살 그때 그대로다. 외로움은 늙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외로움도 반으로 줄었다. 도윤 씨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1년 후, 2027년 봄, 도윤과 은희는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재회했던 그 벤치.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은희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워요? 네. 이 행복이 꿈일까봐. 도윤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함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은희 씨, 우리 약속해요. 무슨 약속요? 남은 시간 하루도 외롭지 않게 해주기. 약속할게요. 도윤 씨도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 35년의 오해. 하지만 이제는 함께 했습니다. 외로움은 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둘이니까 외로움도 반이 됐습니다. 사람은 늙지만 사랑은 늙지 않는다. 외로움은 늙지 않지만 함께하면 사라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강도윤과 김은희의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 저녁을 드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당신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도윤 씨와 은희 씨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살이든 80살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그리움, 당신의 외로움, 당신의 사랑, 모든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불빛 하나를 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롭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